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MBC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기 위해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3차 MBC 패널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3주 전 2차 조사와 비교해 정부 견제론이 더욱 올라가면서 정부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즉, 정권 심판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 중에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중국 성인 남녀 126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와 모바일 웹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31%, 이준석 개혁신당 9% 등이 나왔고,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도 민주당이 44%, 국힘이 30%, 개혁신당 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 대한 어느 주장에 더 공감이 가느냐라는 질문엔 정부 견제 61%, 정부 지원 35%로 무려 2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서도 좀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즉, 정권 심판론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패널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에 무작위로 표집되는 다른 여론조사보다 여론 흐름을 더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6주 전인 1차 조사 때에 비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포인트 줄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반대로 5%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 9%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는 점은 강력한 지지층보단 반대층이 압도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정권 심판론이 높아질수록 유권자들의 표가 민주당으로 결집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3주 전 2차 조사에서 신당에 비례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27%였으나 이번 3차 조사에서 신당을 주도하는 인물의 이름을 빼고 조사 시작 시점에 당명으로만 물었더니 신당을 찍겠다는 표심은 16%로 줄어들었습니다. 3주 만에 신당에 대한 표심이 11%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을 찍겠다는 답변은 국민의힘이 2%포인트 늘었고 2차 조사에서의 용해인 신당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대폭 이동하면서 민주당은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진보가 과표집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3차 패널 여론조사 응답자 1265명의 성향을 보면 보수 376명, 중도 450명, 진보 394명으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온 만큼 과표집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 일부 식구들이 야, 우리 서울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 경기도는 여전히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조사가 맞다면 이건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면 이건 선거 진짜 해보나 마나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편하게 굉장히 생각할 것 같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진짜 분위기에 취해서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이대로 가면 참패한다라며 아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번 총선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처럼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데 대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민생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민생은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 입장에선 경제 민생의 지표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그걸 좋게 할 방법이 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라며 중도층 입장에선 검찰 독재 청산이다, 운동권 청산이다 이런 것보다는 경제 민생에 제일 신경 쓰는 건데 그 중요한 중도층 무당층은 즉 정치에 무관심하다 선거 때 확 심판하는 그분들이 제일 중시하는 이 경제 민생에서 정부 여당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여론조사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8.6 운동권 청산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친 검사 독재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일부터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시점에서 시대정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검사 독재 청산을 꼽은 응답은 52.3%를 기록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8.6 운동권 청산을 꼽은 의견 31.7%에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86운동권 청산구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 정권심판으로 의식,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프레임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는 국힘 지지층 사이에서나 통할 뿐 시민들에겐 별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득권을 차지했던 운동권들이 무능하다. 이 프레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분명 적잖겠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동이 더 무능하고 나쁘다는 여론이 더 퍼져 있다는 셈이겠죠. 시도 때도 없이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체감 경제까지 막장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서 김과 윤석열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하며 당장 지금 중도층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은 특히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정당이 총선 때 내놓지 못했던 복지공약, 노동공약 이런 거를 굉장히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라며 정책도 대폭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점,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로 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 인천, 경기 후보들이 선거 현장에서 윤비어 청가를 부르면서 선거를 한다. 그거는 그냥 죽자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실드에 동참하다간 그냥 다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지요. 그러나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처음엔 둘이 싸우는 쇼라도 하는 것 같더니만 금세 없던 일로 돌아가고 있어서입니다.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며 수많은 외신들에게 보도 소재를 제대로 줬던 김경률 국힘 비대위원이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에서 말입니다. 앞서 김경률은 지난달 17일 한동훈의 손을 잡으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술잔이 식기 전 돌아오겠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화웅의 목을 치러 갔다 했던 얘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신을 관우에 비유하고 정청래를 화웅에 비유한 셈인데 정작 싸우러 나가기도 전에 본인의 목이 먼저 다난 셈이 됐습니다. 김경률은 한동훈이 공천 개입 구설수까지 일으키며 적극 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물러나게 됐으니 사실상 항복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박히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한동훈은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방문해 스타벅스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이라는 발언을 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한동훈으로 인해 커피 계급도라는 것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요. 전 신세계 정용진 꼴되기 싫어서 스타벅스 안 가고 서민이나 동세민이 이용하는 걸 계속하고 있군요. 한동훈의 발언에 수많은 구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장해찬 전 국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라며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두둔했습니다. 장해찬은 또 서민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층이라며 마치 서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적다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즉 유권자 비하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행동과 발언 등으로 인해 정권 심판론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셈이죠. 한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임종석이나 노영민을 비롯한 친문계 핵심 고인물들이자 86 운동권 출신 중에서 무능하다고 비판받는 이들을 공천해서 걸러낼 수 있다면, 이들을 새로운 개혁적인 인물들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한동훈이 쓰는 전원 프레임까지 피해 나갈 수 있으며 훨씬 수월한 총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로 더욱 강해진 정권 심판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시민들로부터 무능하다라고 이미지가 박힌 친문계 고인물들이나 86 운동권 출신들은 자진 불출마하거나 엄지 출마를 해줘야 함에도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속내를 깊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자 젊은 남성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찍힌 민주당 내 여성계도 똑같습니다. 이들을 민주당원들이 경선에서 최대한 걸러낼 수 있다면 윤석열 심판 프레임은 지금보다도 더 굳건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 본격적으로 치러질 민주당 경선, 180석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고인물들을 얼마나 걸러내는지가 정권 심판론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